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정말 힘든 장이죠. 힘든 장 월요일 화요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러 방송을 안 했어요. 괜히 이제 종목을 전달드려서 괜히 혼란을 드리고 할까봐 커뮤니티 얘긴 드렸죠. 그냥 관망하시라. 그래서 보신 분들은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후행적인 얘기지만도 오늘 또 얘기 드릴 거에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자, 요때 이제 주가가 밀릴 때요.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얘긴 드렸죠. 항상 부정적이게 나왔고 좋진 않다. 좋았던 적이 없다. 그래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요때 이제 그 매도세가 꽤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이 마감될 때 생각보다 그 그냥 불안감 때문에 그 매도가 나간다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세력들은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밀어내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폭락이 이어진 거죠.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완전 쭉쭉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차피 이제 진단적인 얘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오늘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인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도 좀 많이 밀렸고 흔들렸고 했는데, 어, 좀 이렇게 오늘은 좀 변동성에서 좀 멈춰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느꼈던 건 나중에 삼성전자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6만 1천 원 구간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연기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도 있고, 또 하나 포인트가 오늘 장을 되게 그래도 의외로 FOMC 회의를 놔두고 그 마감이 그렇게 나쁘게 되진 않았거든요. 오늘만 보면. 그러니까 좀 코스닥도 코스피도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좀 이렇게 하락 그 이제 좀 하락 마지막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 형태의 이제 캔들 형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하락이 끝났냐라고 보기엔 당연히 그 우리가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게 있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랑 똑같은 접목이에요. 자,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오후장 끝날 때쯤에 갑자기 지수가 말아 올려졌어요. 이게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대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장중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0.6%, 0.7%, 나스닥 기준 0.6%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1.8%까지 막 1.9%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때 한번 흐름으로 같이 밀어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력이나 그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 이번에 그 FOMC 회의 때 자이언트 스텝은 없나? 그럼 빅스텝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나? 뭐 이런 좀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다시 또 선물 지수가 우리 장 끝나고 다시 또 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두고 좀 이런 흐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일단 내용을 전달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좀 그 빅스텝으로 그냥 끝나서 0.5포인트, 0.75포인트 말고 0.5포인트로 끝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 상승 재료가 없다는 게 좀 되게 이렇게 밀리는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죠. 막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그건 잡힐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0.75포인트를 하고 한다라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또 가해지면 또 한 번 밑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수들 일단 체크해 놓자라고 해서 어차피 바닥은 나와야 되니까. 분명 요때도 이제 그 얘기 드렸죠. 요때 횡보할 때도 이건 하락에 의한 반등이고 비중을 단타로 조금만 들어가야 되고 매수는 아니다. 분명 저는 이 한 방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 그 들으셨던 분은 꼭 하락장이다라는 걸 꼭 새기셨어야 돼요. 새기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2430포인트 대가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코스피 때 여기가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 급등을 한 자리죠. 급등한 자리. 그래서 급등 출발 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고 또 지금 이제 코스피도 예전에 여기 때, 그러니까 2,400포인트 중반 정도가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세게 밀리면 2,200까지도 밀려버려요. 2,250까지도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락의 강도를 보면 솔직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그런 그, 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되게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버리면
정말 크게는 2250까지도 밀 수 있다라는 거 가정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꼭 빠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또 흐름 속에서 멈춰졌다 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50이 끝자락으로 본다라고 크게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770포인트 정도 됩니다. 770포인트 정도가 되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똑같이 코스피가 2250 간다 그러면 69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보자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지금 재료를 보고 시장이 멈추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보자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리스크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좀 보긴 할 건데 종목별 정말 박살이 났더군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참 힘드셨을 거고 잘 대응하셨고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기준 요거였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좀 진정되겠구나 느꼈던 건 삼성전자 61,000원인데요. 삼성전자 61,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62,000원 밑에서 정도 보자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딱 라인이었거든요. 62,500원 정도. 그 다음에 61,000원 정도. 딱 여기가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꽤 두터운 지지층이 모여 있는 자리대다. 그래서 61,000원이 닿자마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거래량도 좀 들어오면서 그 좀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들어와 주는 게 좀 나와주고 연기금이 또 시장의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만 봐도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죠.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진 만큼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격을 좁히려면 여기 안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5일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요게 오늘이 상승 간단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반등 자리 나올 수 있는 자리대는 있지만 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예전 전 금액대를 올라서주는 요럴 때를 올라서주는 그림이 중요하겠죠. 65,000원 구간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멈춰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깨지면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같이 흘러내릴 거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83,300원 원익 IPS 기준으로 되게 중요했던 자리였고 중요하게 반등을 해줬지만요. 그 밑단도 얘기 드렸죠. 37,300원 정도 여기 구간도 중요하긴 하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깨지면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니까 바로 그냥 갭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는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는 양호한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요 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예전에 원익 IPS가 장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요런 양봉이 나와주지 않고 밀려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요 하락 추세 안에 갇혀서 지속 하락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좀 기술적 분석이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밑단에서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면서도 이렇게 요런 중요 지지층 35,600원 그 예전 저점대를 깨지 않고 여기에서 튕겨 올라줬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튕겨져 올라줘 왔다는 게 일단은 박스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해 줬다가 되는 겁니다. 큰 틀의 박스권을. 그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라고 보면 요럴 때죠. 요럴 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얘기하면서 그 세력이 관여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안에 이탈만 안 되면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너무 좀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밑단 확인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차라리 제가 얘기 드렸죠. 빠르게 급나가가지고 반등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바닥을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렸는데 바닥이 확인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게 되게 천천히 또 계단식으로 빼버리면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평단가 맞추기도 힘들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원익 IPS는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해서 멈춰줬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안에 안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일단 보이니까 조금 시장의 흐름 추이를 잘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SK고요. SK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 드렸죠. 아직 포지션이 없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밑단 오면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지를 확인합시다 얘기 드렸죠. 근데 보시면
25만 원을 넘지 못하니까 이거 또 넘기면서 돌파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고 얘기 드렸는데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넘겨주지 않는다는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항상 여기 밑단 두 개를 이게 체크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전 저점 요거 이제 새로 체크를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건데요. 이 전 저점에서 이게 단기 쌍바닥 형태죠.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고 멈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SK한테도 여기 쌍바닥 23만 3천 구간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뭐 자이언트스택 같은 거 얘기 나오면서 더 빠진다 그러면 분명히 SK도 더 밑단이 열리죠. 그때 제가 비로소 말했던 22만 원 후반대가 또 열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23만 3천 원 구간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대로 보이니까 여기 안에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여기 안에 손절 라인 잡고 눌림목 매매라든지 좀 그런 매매는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대긴 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켜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지켜준다 그러면 단기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자리대니까 오히려 관심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25만 원대 윗단 여기 말고 아랫단 꺾일 때 보자 그랬죠. 꺾일 때 보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SK도 다시금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런 저런 얘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죠. 그래서 항상 지수 시장 꼭 체크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드리고 얘기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음은 이제 제가 또 이제 관심 종목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섹터는 분명 이번에 또 떠올랐고 주도성을 띠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리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나서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과정으로 봤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빠지면서 시장이 밀리니까 그냥 쭉쭉 밀려요. 근데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렸던 게 16,500원, 1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요때 이 캔들, 요런 캔들의 그 매직 캔들로 의존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은 매수 자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포뱅크는 16,500원, 15,000원 항상 유효하게 이 두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이 금액대를 좀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수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기 16,500원을 뒤지고 시세 나왔다 빠지고 지금 15,000원을 찍었죠 최근에. 제가 맨날 노래 불렀던 맥점에 15,000원이 다여졌는데 한 번 더 다여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다여지면 오히려 쌍바닥, 그러니까 처음 떨어지는 바닥은 잡아볼만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캔들에 의존해 가지고 좀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 그 다음에 섹터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보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다음은 이제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되게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거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여기서 추세가 있고 하니까 밀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8,700원 구간, 8,500원 구간이에요. 그죠? 8,700원, 8,5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이 밀리면서 무너지지만도 또 오늘도 T 로보틱스도 8,500원을 딱 회복해 놓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단도 중요합니다. T 로보틱스한테 8,500원이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켜준다 그러면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돌파 시도 나올 때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잘라내야겠죠. 잘라내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8,500원 부근을 잘 체크해 보시되 혹여나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밀린다 그러고 하면 다시 한번 7,800원 구간까지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분석되어 있는 대로 되게 좀 잘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대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라 M&D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이 하락장이 안 좋은 장에 2차 전지는 또 경고해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재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어 있죠.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고 하니까 꼬리들이 많이 남고 시장은 많이 흔들립니다만 요런 거 오늘 캔들도 좀 이렇게 그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대 이제 보시면 이것도 장에 따라 여판 다르겠지만 8,250원, 7,800원 구간대가 오히려 오면은 이때는 이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봉상 대응해서 지지대 찾아서 이런 식으로
분봉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 8,500원 정도가 지켜지는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을 노려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조정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 M&D는요 8,250원, 7,800원도 중요하고, 자 분봉상 대응할 땐 8,500원 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8,500원 정도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CIS입니다. 요즘에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갭을 띄워놓고 갭 상승해서 띄워놓고 장이 안 좋으니까 밀리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제가 그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체크드렸던 종목인데요. 16,600원, 17,200원 요 정도 여기 금액대 박스를 설정 드렸는데 박스를 아직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좀 강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 박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랑 지금 금액대 11,500원 정도 되거든요. 11,5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1,500원 대랑 그 다음에 지금 금액대 여기 금액대 17,000원대 구간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자릿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또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그 우진이고요. 우진도 제가 좀 이렇게 맥점을 노려보자 해서 얘기 드렸고 이렇게 분석을 최근에도 해놨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금액이 12,000원, 11,800원이죠. 12,000원, 11,8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로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던 금액 여기 11,800원 되어 있죠. 11,800원, 12,000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찐하게 체크되어 있는 거는 제가 오래전에 분석해 놓은 것들 보면은 원전은 분명히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상승 5파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관점으로 얘기 드린 거니까 사실 뭐 되게 그 메리트 있고 뭐 금액이 싸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 매물 구간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한데 세력이 나간 흔적은 아직 없다라는 평가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 오늘 좀 이게 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해준 금액대를 종가상으로 지켜주면서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겠다. 11,800원, 12,000원대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재료가 분출된다면 여기 15,000원대 구간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그 베셀이라는 종목이고 유해인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시면 이제 좀 체크해 놓은 금액대가 지워졌네요. 지워졌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드리고 바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가 여기 요렇게랑 하나 더 권했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되게 좀 주요하다. 17,000 여기거든요. 여기 라인. 그래서 여기 라인 중요하다라 얘기 드렸고, 사실 요때 이제 얘기 드려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지지받고 좋네라고 얘기해서 사실 추가 상승 여력도 봤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꼬꾸라졌고요. 오늘도 여기 금액대에서 흔들리긴 했지만도 지켜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 그렇게 잘 되어줬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단기적으로 분봉만 봐도 여기가 여기가 되게 힘든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7,900원 정도 되겠는데요. 7,900원까지는 여기가 또 뚫어줘야지 더 상승력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급등하고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유해인 관련주도 아직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군에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금액이 이탈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라인 두 개 그어 놓은 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조금씩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라 IMS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그냥 섹터만 얘기되면 조선주예요. 조선 관련 섹터고요.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조선주가 또 언급이 되는데 요거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네요. 되게 오랫동안 예전에 봤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주 장기 추세죠. 장기 추세요. 우상향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장기 추세인데, 자 오늘 보시면 오늘 캔들이 장기 추세선에서 이렇게 올라와 준 거죠. 그래서 단기적 보면 이렇게 좀
뭐 강하진 않지만요. 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졌네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이게 또 느려요. 자, 이렇게만 체크해 놓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냥 이 종목의 바닥권이다. 바닥권이다. 바닥권의 금액에 오늘 또 이렇게 캔들 나왔고, 여기 금액이 좋겠죠. 지금 5,24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겠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서 튀어 올라주는 모습. 그래서 좀 이렇게 조선주 우리 인플레이션 속에서 장이 할 때 조선 섹터 묶어서 뭐 대우조선이랑 현대비포지션 같이 보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가 때 포지션에 좀 이렇게 그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대에서 지지를 해주면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FOMC가 어떻게 잘 나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시장의 충격이 좀 멈춰지고 뭐 다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좀뭐 휴전을 하든 좀 어떻게 되든 뭔가 재료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부재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재고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과매도 구간 다 예전 코로나 유동성 전 금액대로 주가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느냐 아니냐는 좀 투심도 많이 꺾여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세력이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세력이 아직 올릴 의도가 없고 밀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수를 깬 만큼 예전에 다시 우리가 봐왔던 공략자리나 윗자리까지 돌아가는 데는 더욱더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주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하반기까지는 힘들 수 있다라는 그냥 큰 그림의 생각을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좀 좋아지려면 한 내년쯤은 돼야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진단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든 장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하락은 좀 빨리 잡혀야겠죠. 진정돼야겠죠. 아무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바닥도 있겠죠. 뭐 매번 빠질 수만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